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오늘 동아쌤이 가지고 온 그림책은 안돼! 그림책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을파서 출판사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동생을 둔 우리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부모 교육용으로도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연령이 연년생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갑자기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도 분명 아가아가인데 엄청 크게 보이죠. 그래서 하지마, 안 돼, 형님이니까 참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삽니다. 오늘 만나보게 될 이 아이 뭔가 한껏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 가만히 보면요. 화가 나서 볼이 불구스름하기도 한데 눈빛에 눈꽃을 보게 되면 시선의 끝에 나 좀 봐주세요 라는 간절함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사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물론 계획을 하고 첫째에도 출산하고 둘째에도 출산하지만 첫째는 둘째를 맞이할 준비 없이 맞이하다 보니 왠지 적과에 동침하는 기분이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을 한껏 주셔야 하는데 오로지 내 눈에는 우리 아가아가밖에 보이지 않다 보니 첫째는 어느 순간 내 눈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서 멀리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어린 아가에게 집중하다 보니 자칫 첫째 아이에게는 그리 보일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표지를 짠 하고 넘기고 면지가 나온 이후에 또 여기 많은 동물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 주인공의 애착 인형들, 장난감들입니다. 그리고 안 돼! 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제목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가족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엄마랑 나랑 이렇게 셋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응애응애응애 동생 부가 태어납니다. 동생 부가 태어나요. 그런데 동생 부가 태어난 이후부터 동생은 까 하는 소리만 들어도 어머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우리 형님이 까 하고 지르면 시끄러워 라고 말합니다. 동생이 발로 엄마를 툭 치기라도 하면 어머나 우리 애기 축구 선수 되겠네 하는데요. 우리 큰아이가 발로 툭 치면 어디 엄마를 발로 때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꺄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걸까? 그리고 이 아이 왜 발로 뻥 하고 차게 된 걸까? 그리고 이 아이 왜 엄마에게 다른 것도 아니 앙 하고 물어버린 걸까? 요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는 분명히 엄마가 자기를 보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아기 동생 부가 라는 이야기만 듣고 엄마가 너무 귀여워하자 이 아이도 저도 소리 낼 수 있어요 하면서 꺄라고 지릅니다. 꺄 지르고 점점 크게 꺄라고 지릅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귀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최대한 큰 목소리로 꺄 하고 지르게 되죠. 그리고 아기가 발로 뻥 치면서 축구 선수가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자 자기도 잘 친다고 하면서 펑 하고 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결국 엄마 다리를 팍 하고 치죠. 그러자 엄마는 어디 엄마를 발로 차!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 장면은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미안하다. 우리 첫째 아이도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둘째를 출산한 엄마들이라면 우리 첫째 아이와 함께 보면서 저는 우리 첫째한테 그랬거든요. 연서야 엄마가 우리 연서 너무너무 혼자 놀면 심심할까봐 연서를 위해서 엄마가 동생이 배에서 짠 하고 태어날 거야. 우리 연서 너무 좋겠다. 우리 연서 심심하지 말라고 동생도 태어나고 자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큰아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둘째 아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지금 우리 연서 언니랑 누나랑 놀아줘야 되는데 이 동생은 눈치 없이 지금 응가를 했네. 아유 정말 못 말려. 연서야 잠시만 기다려. 이렇게 해서 항상 아이 마음을 만져주는 걸 놓치지 않았거든요. 항상 엄마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걸 은연중에 엄마가 말로써 표정으로 몸짓으로 표현해 준다면 우리 오늘의 주인공처럼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행동을 주의 깊게 봐주지 않아서 과격한 행동으로 확장되는 건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또 발로 차면 안 돼. 물면 안 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 아이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라고 말할 것만 같죠. 우리는 하루에 우리 아이에게 안 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안 돼 말고도 이건 다음에 하면 어떨까? 지금 요거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안 돼! 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낱말과 표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도 예를 들어서 여보 나 명품백 하나 사면 안 돼? 안 돼! 라고 바로 얘기가 나오면 너무 맘 상하겠지요. 제가 지금 이제 말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입에 살짝 벌리기만 했을 뿐인데 벌써 안 된다고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 명품백 하나 있으면 안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명품백이 갖고 싶구나. 근데 지금 요거 명품백을 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은 명품백 말고 요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상처받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여기에서도 우리 아이와 내가 모두 상처받지 않는 예쁜 말, 비폭력 언어라는 거를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그림책은 동생이 생김으로 인해서 첫째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에게 온전히 몰입되어야 될 관심이 동생에게 갔을 때의 첫째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짱구야, 우리 짱구도 이 주인공처럼 엄마가 동생을 돌봐주느라고 네가 엄마 저 발로 잘 찰 수 있어요 라고요. 네가 잘하는 걸 엄마에게 보여줬는데 엄마가 그걸 미처 듣지 못해서 네가 화가 나서 엄마를 팍 때려서 엄마한테 야단 맞았던 적이 혹시 있을까? 엄마가 지금 가만 생각해보는데 번뜩 떠오르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이 안돼 그림책이 진짜 오래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전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루에 안돼라는 말을 몇 번 들어? 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는 100만 번은 드나 봐요. 정말? 어떤 때 주로 어떤 말로 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니? 어떤 이야기에? 했더니 엄마 오늘 학원 빠지면 안 돼? 안 돼! 엄마 나 오늘 떡볶이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엄마는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는 말밖에 모르는 안 돼 엄마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니? 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베스트 힐이 그거였어요. 엄마는 맨날 저보고 참으래요. 언니니까 참으래요. 형님이니까 참으래요. 이 참으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맨날 양보하래요.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너도 어렸을 때 그랬어. 라고 하면서 무조건 저보고 양보하래요.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그럼 얘들아, 동생이 태어났으니 동생 너 다시 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동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엄마한테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걸 물어봤더니 아기가 자는 순간만이라도 자기랑 놀아주기, 그리고 아이 맛있는 거, 동생은요 맨날 소고기랑 뭐랑 해가지고 맛있는 밥 주는데요 저는 맨날 김이랑만 밥 줘요. 아이한테는 그게 또 속상하게 상처로 남기도 하더라고요. 아이 이유식 할 때 소고기 끊으실 때 우리 아이 안심 하나 사셔서 같이 구워주면 어떨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마음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게 상처로 꾹꾹꾹꾹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도 안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엄마가 보면 이렇게 하게 되고 동생은 나한테 그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존재만으로도 싫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 돼! 라는 그림책으로 첫째 아이 마음 어루만져 주기, 그리고 이건 첫째뿐만 아니라 동생,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되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생은 이따금씩 형님 거가 항상 탐나죠. 형님이 없는 사이에 그걸 언제든지 호시탐탐 누려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 형님이 받을 수 있을 스트레스라든지 형님이 받을 여러 가지 불편함을 동생에게 말해주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서서 이야기해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아이에게 잘못 말해서 엄마가 무심결에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좀 더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의 화해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을파도 출판사 책은 참 생각할 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안전 그림책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그림책도 진짜 사랑받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 안전 그림책은 거의 걸레됐어요. 애들이 하도 많이 봐서. 제가 이거는 지금 막 사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앞으로 부모 교육이 쫙 예정되어 있어서 이 그림책 같이 저랑 동행할 거기 때문에 얘들아 살살 만져야 돼. 살살 만져야 돼. 선생님 강의가 모두 마치고 나면 너희들에게 완전히 반납하도록 할게. 제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자, 그러니 오늘은 안대 그림책 한 권으로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이와 나 그리고 동생과 형님 사이에 있는 오해의 끈이 스리르륵 풀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쌤은 다음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그림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밤.